안녕하세요. 물레동사가 재개발조합 대의원 황대선입니다. 저는 오늘 물레동사가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NJ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4년 전부터 2011년부터 물레동사가 재개발 관련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물레동사가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고, 누가 혹시 손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바른 재개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었고, 그게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빠른 재개발, 바른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빠바빠 재개발, 물레동사가 재개발, 앞으로 서남권 대장이 될 아파트 단지 물레동사가 재개발 구역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대선입니다. 바른 재개발, 빠른 재개발이 정답입니다. 이 QR코드는 밴드로 들어가실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화면 캡처를 하셔서 아니면 동영상을 사진 찍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재개발, 빠른 재개발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재개발이 빠른 재개발을 만들고 바른 재개발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바르지 않으면 빠를 수 없고 바르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의 관심이 있어야 재개발이 성공합니다. 조합원의 관심으로 완성된 살고 싶은 아파트, 녹지가 있고 충분한 휴식 공간이 있으며 외관적으로도 예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불러온 참사, 성냥갑 아파트입니다. 녹지도 없고 그냥 딱딱한 아파트이며 건물이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물레동 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체인 NJ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J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정식 업체 이름이 있는데 NJ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J의 물레동 사가 정비사업 관리 업자의 업무 범위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른 재개발 지역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다른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리고 NJ가 계약한 다른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J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NJ와 물레동 사가 계약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NJ 업무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입니다.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NJ에서는 대행 업무를 행정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 대행 업무는 행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도 마찬가지로 업무 대행인데 행정 지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시공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정보 및 자료 제공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또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이 업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NJ 업무 범위에 없습니다. 일단 단어에 따른 업무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은 그냥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이고요.
업무 지원은 정보 수집이랑 전달을 조합에 해주는 거고 서류 작성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업무의 대행이라는 것은 정보의 수집, 자료의 취합, 서류의 작성, 서류의 접수 등을 행하며 물론 대행을 하게 되면 업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책임 소지가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조합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비전문가인 조합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결과론적으로 재개발이 느리게 진행되고 조합원의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재개발 계약서입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업무가 너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법령입니다. 21년 4월 13일 날 개정되었고요. 이렇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19년 11월 21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의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9년 10월 24일입니다. 똑같이 변함없는 업무 범위이고요. 19년 4월 23일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입니다. 102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업무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뜻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기술인력 등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등록이죠. 이 대통령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고 현재 2018년 12월 11일이 가장 최신 개정본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 기준은 가랑, 나로 되어 있고요. 사무실 기준입니다. 자본금이랑 사무실 기준은 별거 아니니까 인력 확보는 상근 인력 5명 확보되어야 되고요. 감옥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근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돼요. 다음에 건축사 1, 2, 3, 4가 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건축사가 1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감정평가사도 1명, 세무사도 1명, 정비사업 관리업자, 공인중개사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도 1명 이상입니다. 여기서 나가 있는데 감옥의 인력 확보를 기준할 때 가랑 1번이랑 2번은 1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건축사도 반드시 1명 이상이어야 되고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도 반드시 1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4번에서 5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5명이 근무한다고 해도 2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이 조건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문제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5톤 트럭을 운전해서 짐을 이동할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등등을 해주는 겁니다. 짐을 실는 방법을 알려주고. 현재 업무는 법에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종 보통, 2종 보통 아니면 2종 소형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름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게 아닙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 내용이 저희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철공소랑 공단을 빠른 재개발을 통해서 선암권 대장이 되고 프리미엄을 갖춘 아파트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현재 계약서는 빠른 재개발을 싣고 가다가 차가 찌부러져서 고장이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사업이 지연되게 되고 조합원이 손실을 보게 되며 부실 아파트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2019년 10월 8일이고 물레동 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을인 NJ와의 계약서입니다. 계약 금액은 1제곱미터당 12,265원이고 평당 4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300%인 용적률에서 400%로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 비용이 33%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계약 금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행정 지원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그냥 행정 지원만 했으니까 할 도리 다 했다는 그런 계약서죠. 계약서 내용입니다. PCM 업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M 업무를 제외하면 누가 PCM 업무를 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때부터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그냥 아예 PCM 업무를 용역 줄 계획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PCM 용역을 외주 주겠다는 계획이 2019년 10월 8일 추진위원회일 때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계약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지침서를 확인하면 그 계약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지침서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검색어를 놓고 공고일을 조정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19년 11월 28일 저희 물레동 4가 재개발 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있는 합정동입니다. 관련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 지원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인과 관련 업무를 모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입니다. 은마아파트는 업무 용역 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업무를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도 용역업체에서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3페이지에 걸쳐서 업무 범위를 작성하였고요. 1005 4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입찰 지침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5 4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3페이지에 달해서 업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곡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업무 모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봉산동 같은 경우도 업무의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 지원 있고 사업 시행 계획서 법에서 정한 업무 그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법에서 정한 업무 일체입니다. 홍은동 법에서 정한 업무 전부 그냥 그대로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고북로 법에서 정한 업무 일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격 이동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업무입니다. 신당 10구역 마찬가지 법에서 정한 업무 그대로입니다. 개포 우성 7차 4월 29일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법에서 정한 업무 전체입니다. 그냥 법에서 정한 업무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재개발 조합입니다. 물레동사가. 물레동사가 조합장님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질의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도 법에서 정한 답변만 오지 이런 이상한 행정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조합입니다. 질의를 하면 엄청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모든 귀결은 이렇게 3가지로 그냥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라 장터에서 투명 입찰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 입찰한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비몽땅에 정보를 공개한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검토하고 통과했다.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통과한다고 모든 게 만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이견들이 있어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PCM 업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 지침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지침서 내용입니다. 별도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입찰 지침서에 없습니다. 업무 범위가 생략된 입찰 지침서입니다. 이 업무 범위가 없는 입찰 지침서가 많습니다. 물레동 사과만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분들도 본인 구역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업무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J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J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회사 소개, 주요 업무, 사업 실적, 고객센터,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는 사업 실적만 궁금합니다. 사업 실적을 확인해 보면
19곳이 있습니다. 19곳이 있는데 이 19곳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곳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빨간 곳 8곳과 12곳과 까만 곳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곳은 뭐 시흥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어딘지 확인해 볼 수 없고요.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정비몽땅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몽땅 사이트에서는 저 3개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NJ에서 수행한 업체를 수행 실적으로 있는 조합명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입력해 봤습니다. 양평 19역입니다. 양평 19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14년에 돼 있고요. 10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평 13구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10년에 됐는데 14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남 4구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15년에 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는 9년 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3지구입니다. 조합 설립이 19년에 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5년 동안 불가능했습니다. 북과자 6구역입니다. 4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량진 7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17년에 났고 관리 처분 인가는 7년째 되고 있지 않고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4년 걸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구역은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해당 아파트 조합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조합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명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이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9곳 중에서 8곳은 사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11곳은 사업 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이나 군포 같은 곳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정비몽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정비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8곳이 전부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NJ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 금액을 감액하는 게 중요한지 계약 내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을 감액해도 용적률이 400%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300%보다 100% 늘어나게 되면 금액은 33%가 증가하게 됩니다.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NJ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미비로 업무 조합이 가중되고 조합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조합장 등록 요건이 미비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감사 등록 요건이 미비한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합장 본인이 조합장 등록 요건을 확인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감사 등록 요건도 감사 본인이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법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해야 되는 업무를 축소해서 계약한 게 누구의 잘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모르고 계약했으면 무능력한 거고, 법을 알고도 이렇게 계약했다면 조합을 기만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바른 재개발, 빠른 재개발 모두 중요합니다. 바른 재개발이 빠른 재개발을 만들고, 바른 재개발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바르지 않으면 빠를 수 없고, 바르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손실이 됩니다. 조합원의 관심이 있어야 재개발이 성공합니다. 조합원의 관심으로 완성된 살고 싶은 아파트와 무관심이 불러온 성냥갑 아파트. 저희는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남권 대장, 프리미엄 아파트, 물레동 사가 아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분담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분담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분담금은 정비몽땅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비몽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분양 평수, 입주권을 25평을 받을 건지, 제곱미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34평을 받을 건지 45평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75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 850만 원인지에 따라서 개별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돌려받는지, 추가 분담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레동 사가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NJ 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재개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분들도 자기 구역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업무 범위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정비몽땅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분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비도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등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개별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내가 25평, 30평, 40평 등 어떤 평형을 분양받을지에 대해서 입주권을 받을지에 대해서 개별 분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